셀트리온 수요일 마이너스 2.15%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1.28%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조정이긴 했는데요. 장중에 크게 밀린 상황들이 나왔지만 막판에 낙폭은 좁히는 모습이죠. 아래에 꼬리를 달면서 저가 매수 세력들은 유입이 된 것이죠. 한편 제약은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모습이죠. 오늘 장이 끝난 이후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에 대한 설문조사를 주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셀트리온 42억의 매도, 기관들의 매도가 많았죠. 230억의 매도가 있는 것이죠. 공매도는 2250주고요. 자사주는 신청 자체를 안 한 것이고요. 한편 제약은 외국인들은 36억의 매도, 기관들은 13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오후부터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들 전체적으로는 11만 3천 주의 매도인데요. 사모펀드 쪽의 매도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이죠. 그 다음으로 투신권이 많이 팔았다. 반면에 연기금은 가장 작게 팔았다. 액면 그대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투신은 7월달 들어서도 계속 매수였잖아요. 따라서 일부 단기적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들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이 7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의 월말 윈도우 드레싱 개념으로서 매도했다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은 4만 8천 주 매수 우이고요. 기관들은 전체적으로 167만 9천 주의 매수입니다. 오늘 기관들이 매도를 하긴 했지만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7월 한 달 기준으로는 순매수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8월달 접어들면서 셀트리온 측에서 제약과의 합병과 관련된 액션을 취한 것이잖아요. 이 부분을 앞으로 국내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나올 것이냐 주목이 되는 것이죠. 먼저 셀트리온에서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를 냈던 스테키마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스테키마가 캐나다에서 승인이 됐다 이런 이야기죠. 미국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북미 시장을 위한 교두보로서 확보했다 이런 측면이 중요한 것이고요. 유럽에서도 승인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면역 치료제에서 영역을 확장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테키마 시장도 큽니다 여러분. 휴미라에 이어서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에 세계 전체 시장 규모는 204억 달러가 되는 것이고요. 캐나다 시장 규모는 6억 6,300만 달러밖에 안 되지만 미국과 캐나다를 합치면은 전체 시장의 80%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것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스테키마고요. 제형은 정맥주사 제형하고 피하 주사 제형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는 우리나라 캐나다에 나온 것이고요. 미국은 허가가 아직 안 나왔지만 내년 3월에 출시 예정이고 유럽에서는 조만간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죠. 그래서 스테키마의 경쟁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미국의 버스트 무브는 안전이 될 가능성인데 25년 1월 1일 날 출시를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알보텍이 승인이 났고 그 다음에 삼성 쪽도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미국 출시는 2월 21일, 2월 22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이 셀트리온이 3월 7일 날 출시를 합의를 했는데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에서는 알보텍이 버스트 무브가 될 가능성이고 그 다음으로는 삼성 쪽에서 4월 달에 유럽에서는 승인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순서로 셀트리온은 승인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스테키마 역시 휴미라와 비슷하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오늘 장이 끝난 다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합병 추진 여부 검토를 위한 주주 의견 청취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띄웠는데요. 기업 소개의 공지사항에 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먼저 유의사항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의 제목은 셀트리온 제약 합병 추진 여부 검토를 위한 주주 의견 청취인데요. 유의사항에서 설문조사 실시일 현재 합병 추진 여부를 포함하여 관련 사항들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셀트리온 및 그 이사회나 경영진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습니다. 셀트리온의 이사회가 숙고한 이후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셀트리온 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하는데 그 결과가 본 설문조사의 결과하고
서로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본 설문조사가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추진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합병 신조의 교부를 위한 청약의 권유로 해석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설문조사는 말 그대로 주주들의 의견 청취일 뿐이다. 참고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참여 기간이잖아요. 7월 31일 수요일 오늘부터 해서 8월 12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합니다. 링크는 밑에 아래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개인과 법인들은 하단 유의사항 및 설문 참여를 위한 고지사항 내용을 확인을 하고 아래 링크 여기죠. 그 다음에 접속을 하고 주주 인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내 및 해외 기관 투자자 그리고 금융기관들도 설문조사에는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글쎄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요 링크로 들어가 보는 것이죠. 설문 참여를 위한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쭉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요. 합병에 따른 기대 효과 및 위험 요소인데요. 기대 효과는 좋다는 이야기니까 읽어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위험 요소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재무와 영업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보시면요.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의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연결 기준 합병 후 매출 및 이익 증가 효과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높은 영업이익률이 낮은 셀트리온 제약의 영업이익률 때문에 합병하게 되면 희석된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합병하게 되면 셀트리온의 영업이익률은 낮아진다,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 발생이 되게 되면은요, 대규모의 자금 유출 리스크도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험 요소의 핵심은요, 무엇보다도 합병을 해봐야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합병 비율을 산정을 했습니다. 매수 청구 가격과 함께요. 7월 30일을 기산일로 해가지고 잠정적으로 나온 합병 비율은 1대 0.49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매수 청구 가격은 셀트리온은 194,455원이고요. 제약은 96,328원이 되는 것이죠. 7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퍼는 이와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약 3.5배 이상 셀트리온 제약의 퍼가 높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이 고평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당 순이익을 살펴보게 되면요. 셀트리온은 3,639원이고요. 제약은 512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 비율은 1대 0.49가 되는 것이니까 합병 비율이 높다. 합병 비율이 높게 되면은 합병 이후에 주식 수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최종적으로 들어가시면 주주 의견 청취해서 설문 진행, 찬성, 반대, 기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제출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8월 12일까지니까 아직은 시간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시고 설문에 참여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합병과의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7월 31일인데요. 오늘까지 PBM 등재와 관련된 발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제약과의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버렸죠. 어쨌든 간에 약간의 실망감도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기가 조금 늦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두 번째, 세 번째 순차적으로 PBM 등재는 된다는 측면이죠. 진펜트라가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일인 8월 7일 이전에 PBM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고요. 8월 7일이든 8일이든 9일이든 이때 2분기 실적 발표가 되게 되면요. 그 다음 주에 중요한 것은 진펜트라의 7월 월간 처방 수량 집계가 공개가 됩니다. 지금까지 주간 단위로 발표된 내용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이미 7월 12일 날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2%를 차지를 했고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 점유율은 높아질 가능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8월 12일 그 주에 발표되는 진펜트라의 7월 한 달 동안의 처방 수량 데이터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또한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들이 이 추정치 숫자들은
가장 보수적인 숫자들이기 때문에 이 숫자들보다는 높아질 가능성, 즉 좋아질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월 1일 새벽 3시죠. 미국에서 FOMC가 열리면서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동결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9월 18일 다음 회의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파월의 발언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음 9월 18일에는 인하의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요. 조정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었고 회사 측에서 제어가의 합병에 대해서 주사위를 던진 것이거든요.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일단 설문조사 결과가 구속력은 없다, 단순히 참고용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설문조사가 끝나고 8월 12일 날요. 회사 측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를 하는 그 시점, 그때까지는 약간의 혼돈 상황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합병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요. 셀트리온에게는 악재, 제약에게는 호재, 이러한 상황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어쨌든 설문조사가 끝나고 회사에서 발표가 되는 시점, 그때까지는 혼돈의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큰 폭의 하락 가능성, 이런 부분보다는요,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단기적인 노이즈보다는 펀더멘탈, 근본적인 실적 측면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7월 달에는 양봉으로서 위에 꼬리를 약간 달았습니다만요. 8월 월봉은 내일 당장 합병과의 문제 때문에 약하게 출발을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8월 말로 가면서 양봉으로 만들어져 나갈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죠. 단기적인 혼돈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큰 흐름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